독서지향 149회 원포인트 레슨을 맡은 네오비 56기 조향숙입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함께할 이 책은 전 세계 경영자들의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이나모리 가지오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책인데요. 대표님들께서는 이 책을 만나시면서 어떤 울림과 떨림을 느끼셨는지 궁금한데,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떨림과 울림을 같이 한번 느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죠. 그 인생의 중간에서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쉼의 시간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나모리 가지오는 1932년 가고시마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후반에 첨단 세라믹 회사인 교토 세라믹, 교세라를 설립하고 명예회장까지 역임을 했는데요. 창업 이래 60년 가까이 적자를 한 번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KT 통신회사인 일본의 KDDI 회사의 명예회장과 함께 현재 최고 고문 자리에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또한 자리라는 일본 항공이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도맡아서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기사 회생으로 회사를 회생시킨 일본의 영웅이기도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께서는 60세가 되면 전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서 불교에 귀의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었는데 그 꿈도 이루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이나모리 가지오는 86이라는 나이인데요. 굉장히 노장이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한 알리바바의 회장 마인 회장과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꼽으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 경영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의 큰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씨 없는 수박을 들여오신 우장춘 박사님의 넷째 사위이시기도 하다네요. 그럼 오늘 이나모리 가지오 이분의 책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또 다른 저자로 경영 철학과 그 다음에 인생 철학을 담긴 책들을 많이 집필을 하셨는데요. 생각의 힘이라는 책, 그리고 아메바 경영, 그리고 또 대표님들께서도 이미 만나셨던 사장의 돌이라는 책도 참 좋은 책이고요. 또한 바위를 들어 올려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은 2010년도에 출간을 했는데 베스트셀러로 많은 경영인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던 책인데 올해 지금 가장 뜨겁게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해서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10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인생의 길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만족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책에서 저자는 처음부터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선 올바른 사고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올바른 사고법이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완전히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올바른 사고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방정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일의 결과값을 세 가지 변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그리고 건강한 체질,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머리가 좋고 신체적으로 튼튼한 체질의 사람을 능력 100점, 그리고 머리도 나쁘고 심약한 체질을 능력 0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능력 곱하기 열이, 그 열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더라도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열이 100점, 그리고 머리가 나쁘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열이 0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열의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사고법이 어떤 사고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생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신념, 긍정적인 사고를 바로 사고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고법을 가지면 어떤 인생과 일의 관계가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사고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의와 능력이 약하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나쁜 사고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사고법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을 텐데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주변의 많은 것들로 통해서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일 텐데요. 바로 플러스 사고법. 그것은 바로 적극적이면서, 매사에 적극적이면서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협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노력,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성실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플러스 사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러스 사고법의 반대가 바로 마이너스 사고법이 되겠죠.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모든 일에 부정적이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고 또 주의가 어둡고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바로 마이너스 사고법이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불성실하고 또 거짓말과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신만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또 내 자신보다 남과의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마이너스 사고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저자는 플러스 사고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훨씬 더 플러스에 대한 행복함을 누리는 거고, 마이너스 사고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의와 노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인생은 거칠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자는 그 올바른 사고법을 갖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9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큰 뜻을 품을 것,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또 겸허하게 본인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세상과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바로 올바른 사고법을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일 때 홀딱 반할 만한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사고법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일 텐데요. 저와 대표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홀딱 반할 만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긴 인생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인생 여행을 떠날 때 큰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큰 뜻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순수하고 굳센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되든 반드시 된다라는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밝고 찬란한 빛을 가진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생은 멋진 희망으로 가득하죠.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낭만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법을 유지한다면 미래는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불평, 불만으로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품지 말고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은 대표님과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과의 가능성을 믿고, 왜 부모님들께서, 특히 어머님들께서 자식을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08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가시고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그 108배를 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에 기도를 한다면 분명 내 인생은 행복한 미래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작은 실천이 원하는 마음이 대표님들께서는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또한 작은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큰 뜻을 품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긴 인생 동안 허투루 인생을 쓰지 말고 진지함으로 내 인생을 살면서 또한 내 안에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저자가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내 안에 열정을 불태운다면 분명 나는 내 인생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자는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불을 태울 수 있는 자연성 인간, 그리고 나는 스스로 못하지만 불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면 불을 지필 수 있는 가연성 인간. 하지만 내 스스로도 불을 지피지 못하고 불에 가까이 가도 불을 지피지 못하는 불연성 인간. 이 세 가지 인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사실 불연성 인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대표님들과 네오비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면서 그 멘토를 통해서 그리고 스승을 통해서 제가 가연성 인간이 됐고요. 그 가연성 인간을 통해서 이제는 제 스스로가 불을 지필 수 있는 자연성 인간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밖으로 꺼내면서 에너지 넘치는 인생을 산다면 분명 저는 자연성 인간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저도 분명 자연성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면의 상징인 지금 소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연찮게도 제가 소띠예요. 성실함 그 자체라는 말,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부추기면서 나아간다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이 향상이 될 거라는 거고요. 그때 인생의 마라톤의 결승점에서 저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 세상에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기껏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시간으로 잘 살았다고 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의 마라톤에서 현재 대표님들과 저는 각기 킬로 지점이 틀리죠. 어느 분은 10킬로 지점, 어느 분은 20킬로 지점, 어느 분은 가장 마이 구간인 30킬로 지점에 다다라 있으실 텐데요. 결승점까지 달리는 속도와 체력은 서로가 각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출발점을 떠난 순간부터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달리다 보면 평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언덕도 만날 것이고 울퉁불퉁한 돌밭길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도 피해가면서 뜨거운 태양빛과 맞서서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면 분명 대표님과 저는 인생의 마라톤의 결승점에 서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표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42.195라는 마라톤을 달리면서 힘든 시간, 내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는 시간을 만나서 제가 중계를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계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무실에 그때 달렸던 번호판을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있거나 모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보면서 그때 시기가 있었다는 걸, 그 힘들고 어려운 마라톤을 달렸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풀코스 마라톤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옳지 않은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 우리가 중개를 하다 보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에 져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도 많을 텐데요. 잠깐의 우리가 기쁨을 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사고법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은 것과 타협을 하게 될 테니까요. 나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여정의 길을 떠나는데요. 그때 그 인생길에서 내 스스로의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내 나침반이 되어줄 나와 내 동료들과 늘상 하루를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나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불행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제가 한 17년 동안 중개를 했었던 신촌의 어떤 대표님께서 연세가 그때 60대 중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수능을 보시고 부동산 학과에 합격하셔서 대학을 다니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는 그분보다 한 20년 이상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무언가 도전하려고 하는 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가장 가까운 친구는 제 자신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나를 위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겠죠. 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품고 전진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사고법을 만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살면서 인생의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많죠. 살다 보면 고난과 힘듦의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역경과 당당히 맞서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하면서 고난과 적극적인 인내 탈출을 한다면 어느 순간 나는 행복의 길로 접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스님을 만나 그 스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를,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괴롭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괴롭다는 건 내 스스로가 아직은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 괴로움은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이 불현듯 온다 해도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꼭 그 시간을 헤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생이란 어느 누구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있죠. 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과 아픔은 곧 지나칠 거라는, 괴롭다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또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난의 시간은 누구나 다 찾아오기 때문에 나만 그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불행을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매서운 바람에 흔들려도 곧 따뜻한 햇빛이 내려질 거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또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더 큰 수확으로 내게 나중에 돌아온다는 것. 누구에게나 꽃길도 있고 진흙길도 있습니다. 진흙길을 걸어야 꽃길을 만나는 거고요. 또 꽃길 끝에 진흙길을 또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가벼운 마음으로 진흙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갑자기 만난 험난한 길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족,
그리고 불행에 맞닥뜨렸을 때 현명하고 슬기롭게 지나는 방법을 자연히 터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의 씨를 뿌리고 그 시간을 가꾸면서 행복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 순간 반성의 시간으로 참고 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한 사람은 겸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면 사는 것, 나를 낮추고 그리고 또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한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올바른 사고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나는 아마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천적인 성격과 후천적인 인격이 함께 만나서 멋진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바로 끄트머리의 결실이라고 생각이 되죠. 마지막으로 세상과 남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을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해서 세상을 위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또한 그 세상을 위한 마음을 통해서 우주의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남을 돕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은 실천, 사실이라는 것 또한 이 우주의 흐름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망망대해에 있습니다. 그 망망대해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력과 그 다음에 가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타력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자력과 타력만으로는 그 길고 긴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사고법을 통해서, 자력과 타력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망망대해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저자의 올바른 사고법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철학들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자는 이 작은 철학들을 27개의 나눔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가슴에 여행에 필요한 지금 이 올바른 사고법의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인생길에서 나와 내 친구들과 또 함께하는 여행자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항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퍼스널 브랜드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행복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읽고 고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책과 제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들었던 내용들 중에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 진부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걸 실천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잠깐이라도 다시 인생을 되짚어보는 기회를 삼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너무 두서없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더 대표님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저를 좀 토닥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네오비 독서지향 149회 원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저와 그리고 대표님들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홀딱반한 멋진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